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 탄핵 무산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가져갔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오늘 또 시장을 통해서 마감 지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지금 양 지수 모두 다 연 저점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78% 하락하면서 2,360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연 저점뿐만 아니라 지금 4년 7개월 만에 다시금 재차 또 저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5%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627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환율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엄령 사태 이후부터 환율이 1,4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0.59% 상승한 1,43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노무라증권에서 내년까지 환율이 1,500원대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외환 시장의 변동성, 원화 약세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들어왔으나 개인의 투매를 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기관이 거진 7천억 원 가까이 사자세를 외쳤고요. 개인 홀로만이 9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닥에서도 양 매수는 잡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이 개인의 투매는, 반대 매매는 역시나 또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개인 홀로만이 3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환율,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테마를 통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은 워낙에 하락한 종목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상승한 테마를 좀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 이 정치 테마 관련주뿐만 아니라 오늘장에선 방송 미디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워낙에 전국이 불안한 터라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는 방송 미디어 관련주 IMBC 상한가 기록을 했고 YTN 또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KNN, 디지털조선, TBC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만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은 시총이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연 시총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의 수급이라도 이런 종목들이 변동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한 테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금융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KB금융,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제주은행 모두 다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사실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목요일 빠졌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반대 매매로 인해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역시나 이 동력 상실 우려, 계속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장에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밸류업 관련주뿐만 아니라 조선, 원전, 방산 이렇게 정치 관련해서 좀 연관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오늘장에서 그래도 SK하이닉스는 힘을 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까지 동반되면서 오늘장에서 1%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다만 노무라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88,000원에서 72,000원으로 18% 하향 조정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낮춰 잡았는데 현 시점의 주가보다는 높습니다. 과연 이렇게 현 시점의 주가보다 높은데 과연 이런 이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우리 시장에는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과연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오늘도 시장 정리해보고 다음 주, 이번 주 또 전략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시장을 보기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양 지수 거의 급락세를 가져갔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코스닥은 무려 5% 넘게 하락세를 가져갔는데요.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려운 시국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의 또 마음이 굉장히 또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앞으로 우리 주식올림픽을 좀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을지 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게 된 상황 자체가 네.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방송도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매일매일 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려운 시장인 만큼 우리가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글로벌 IB들이 지금 우리 국내 증시를 많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선 환율을 1,500원대까지도 상방을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증한펀드 뭐 계속해서 금융당국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주가적으로 방어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환율도 이렇게 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봐야 될 것은 국내 증시의 수급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주식 시장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이 올랐지만 국내 증시를 봤을 때 투자자별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개인들이 오늘 투매를 좀 쏟아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 투매에 대한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싸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환율의 부분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 단순히 주식시장만 봤을 때는 오히려 환율보다는 지금 주식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급적인 부분, 사실 예전 같으면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는 연기금이 주가를 방어를 했는데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수급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증한펀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증한펀드를 현재 언제 투입될지 시기를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매도가 1조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증한펀드, 사실 큰 규모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모두 다 역전시키기에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외국인 수급이 언제 돌아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분명히 쉽게 들어오진 못하지만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개별 종목들, 우리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도 분명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탄핵 시기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개의 탄핵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6년도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빠졌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저점이고 점차적인 상승 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번 탄핵 국면도 분명히 글로벌 위기가 아니고 개별적인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글로벌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다우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결국에 방향성의 문제라면 국내 증시도 지금과 같은 문제만 잘 해결되면 단기적인 문제만 잘 해결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은 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 고민을 제가 잘 풀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방송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시장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분에서 싸고 밸류에이션 이 매력이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거래량 상위 종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오늘장에서도 10종목을 또 들고 왔는데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뽑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등인 버텨주더라고요, 이 종목은. 그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하락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목표가를 하향을 보이면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로는 상당히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하향은 보여줬지만 7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력도가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일시 디램 양산 투자를 개시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차세대 HBM4 본격화를 한다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결과를 아직까지 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전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장 사업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장 사업 부분은 하만 협력팀으로 일원화하면서 전장 부분에서도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11월 14일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적인 부분 제가 강조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밸류적인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와 있습니다. PER이라든지 PBR을 봤을 때 거의 1.0배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우 강한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분할 매수로 진입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목해야 되고 시장 대비로 이런 큰 종목, 밸류적인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인데 지금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 목표 주가가 7만 원 위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네. 안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랩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무려 2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탄핵 수혜주로 분류가 네.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사실 정치 테마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밸류적인 부분이나 기술적 분석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한 9,100억 정도 되는데 오늘만 한 2,200억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2,200억이나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죠. 단순히 주말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찬성 투표 이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분명히 투자 기회는 생겼습니다만 단기적으로만 봐야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밸류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그리고 향후에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더해 투자를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정치 테마주의 같은 경우에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매력 있는 자리가 나오고 수익 부분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보지 말고 단기적인 지금과 같은 이슈에 맞게 짧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진입하기보다는 눌리는 구간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이슈를 잘 체크해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만약에 안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정리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안랩에 대해서 또 살펴주셨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이 오늘장에서 부각이 된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과 엮이면서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워낙에 이런 정태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 빠르고 손 빠른 분 아니라면 좀 접근하는 거를 현 시점에선 눌리는 구간에서 접근해야 되지 바로 따라잡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엔 내수가 상당히 부진하고 최근에 삼성전자는 비슷하게 상당히 주가가 낮아져 있는 조정이 크게 받은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판매 신기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의 판매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 내수보다 이제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내 판매 대수가 36만 대를 기록할 정도로 판매 대수 자체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실적, PER이라든지 PBR을 봤을 땐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랑 비슷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하락폭은 조금은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1월 14일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고 밸류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미국 내 판매 대수가 상당히 높다라는 기사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시장 반등 구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밸류적인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엔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엔 전 매물대가 있는 24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분할 매수로 진입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현대차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으로도 쌍바닥이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 대수 늘어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사실 지금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장중에 저희가 타점 잡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현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교육방 오셔서 꼭 한번 내일 장중부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오실 수 있는 주소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시장 어렵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회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려운 시장인 만큼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딱 시간 관계상 50분밖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제 같은 경우는 실시간 이슈 파악과 투자 종목 발굴법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슈가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종목까지도 발굴해내기 때문에 장 전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반에 나도 한번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 찾아내면서 시장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링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교육방에 계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금요일 날 오전에 또 링크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꼭 한번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3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시장이 워낙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종목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 앞으로 뭐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많은 분들이 시장 과거의 사례 이후에 이렇게 탄핵 이후에 조금 더 좋아졌다,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럴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네. 지금은 시장을 잘 파악하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의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의 현재 상황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 탄핵사를 빌어서 우리의 이번에 탄핵 사태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16년 탄핵 국면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고 나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목을 봤던 부분은 이 주가 상승이 올라왔을 때 현재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누적 순매수가 빠져 있다가 점차적으로 올라오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주체가 바로 외국인 순매수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다시 국내 증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최근 몇 달 동안 증시를 내렸던 주체는 외국인 매도세였습니다. 최근에도 탄핵 이후에 7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오늘 다행히 매수로 좀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고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당연히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가 2016년과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냥 매수 들어온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건 근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숫자와 글자가 좀 작게 보일 것 같은데 현재 글로벌 증시에 대한 PER과 PBR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과 PBR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이 주식이 현재 싼지 비싼지를 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PER을 한번 살펴보면 2024년 올해의 전 세계 평균이 20.6이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21배입니다. 조금 더 쉽게 PER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21년이 걸쳐서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만으로 시가총액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주가가 2배가 되는 시간이 한 21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6배. 중국이 최근에 경기 성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주가 10.6배.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 25.9배. 신흥시장만 비교해 봤을 때도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10.2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면 개별적인 종목이라도 PER이 10배면 매수 신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PBR 같은 경우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주식 가격을 말하는 건데 1.0배가 기준입니다. 1보다 2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매수 신호라고 봐야 되는데
전 세계 PBR 같은 경우에 3.2배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흥 선진국 같은 경우에 3.5배 정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한 1.7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0.9배 정도,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한 0.8배 정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치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종목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시장이 상당히 쌉니다. 너무나 싼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현대차를 예를 들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싼 주식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근거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싼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를 높아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지금 상황을 이겨내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산다고 했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들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내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주식이라는 가격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외국인이 사기 전에 우리가 미리 매수를 해보자라고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중기적인 계획을 짜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에 넣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싼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 개인들이 1조 원 이상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주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 하락 시 단기적인 하락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단기 반등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단기 반등 구간을 노려서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좀 누적해가는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지속적인 수익을 누적해가는 과정을 가져가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 구조는 중기 종목, 특히 저평가 고성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채워본다면 충분히 지금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가 엄청 내려 있습니다. 좋은 종목도 내리고 나쁜 종목도 내려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어떤 건 좋은 종목이고 어떤 건 나쁜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가 크게 내리면서 좋은 종목도 내리고 나쁜 종목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종목을 정리를 하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종목들 좀 보고 나서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방송에서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제시를 좀 해드리겠지만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교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도 도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어렵지만 기회로 받아들이고 지금 잘 이용만 하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또 최근 시장, 국내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정말로 힘듭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주식 손 팔고 떠나야 되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밸류에이션이 좋은지 모르겠다. 나도 시장 반등 탄력 나올 때 같이 3개 나올 만한 종목들 한번 포트 안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백종국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지만
동안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이런 위기를 기회로 한번 극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어떤 매매 기법을 좀 사용해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하락 추세에서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하락 추세에서 상당히 유효한 기법을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바로 골든벨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에서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래량 300%를 확인하고 나서 진입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평선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 좀 나와 있는데 이평선이라는 부분, 이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은 5일 동안의 평균 가격, 10일선은 10일 동안의 평균 가격, 그리고 120일선은 120일간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평선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골든 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골든 크로스는 단순합니다.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상향 돌파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골든 크로스냐? 장기 이평선 1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평균 동안 10,000원에 거래되는 사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10,000원에 거래되던 사과가 최근에 11,000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원래 10,000원에 거래되던 것보다 가격이 높아졌죠. 그러면 그 사과의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이유는 잘 몰라도 최근에 거래되는 가격만으로 이 종목, 그 사과가 가치가 높아졌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 동안 형성된 가격을 최근에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장기 평선을 단기 평선의 상향으로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만 매수하면 그럼 무조건 수익이냐? 아닙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거래량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 최소한 300% 이상의 거래는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0원에 거래되는 최근 120일 동안 장기간에 10,000원에 거래되는 사과가 최근에 11,000원, 12,000원에 거래가 됐다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이 높아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사과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좋은 이슈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골든 크로스라고 했는데 단 한 번의 거래가 있었을 때와 100번의 거래가 있었을 때 어느 쪽에 신뢰가 높을까요? 당연히 100번의 거래가 됐을 때 신뢰가 높죠. 최근에 평상시에 있었던 거래량만으로는 판단, 골든 크로스가 완성이 됐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나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3일 같은 경우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로 1293%, 제가 제시해드린 300%를 훨씬 넘는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의 추세, 이후의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단기 슈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왔는데 골든 크로스 나온 이후에 거래량까지 확인하고 진입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굉장히 큰 수익을 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골든벨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든 크로스에 거래량을 더해서 신뢰도를 높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하락 추세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찍고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효한 기법인 골든벨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만 많으면 여러분들께 더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기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는 함께하는 교육방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또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골든벨 기법 나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그리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동일하게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하락 추세를 이용한 그런 유효한 기법을 통해서 한번 내 계좌 방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올림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 올림픽 종목 오늘 또 많이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제가 지금 시장에 맞는 투자 전략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매수해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상승 자리가 나온 종목, 단기적인 종목도 진입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 가져왔습니다. JVM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로보파를 적용한 약국 자동화 기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실적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다변화로 내년에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기기 제작 판매를 나오면서 실적 부분이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성장률 자체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다변화로 내년 같은 경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 분할 매수 관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내년에도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매우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적부터 한번 봐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로 8.3%의 성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실적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관심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 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가 저는 지금 자리가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저점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봤을 때.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엔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년의 성장성을 한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PBR 1.1배입니다. 상당히 싸죠. 거기에 PER은 7.7배, 영업이익 대비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은 12.8% 사상 최대치의 실적 말씀드린 대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라든지 목표가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목표가 가능은 합니다만 분할 매수를 진입하는 걸 분명히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의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진입하시면 좋은 성과 날 수 있고요. 단기적인 종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종목 오스테오닉을 좀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메디신 제품군 미국 FDA 승인이 나왔던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각 관절 부위에서 인대 조직의 손상을 뼈에 고정시키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군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추세라는 부분, 추세 부분도 분명히 지켜나가고 있고 이 자리, 지금 라인만 지키게 된다면 충분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골든크로스가 완성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골든크로스에 거의 임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입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츠입니다. 하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츠 같은 경우에 레인지 후드 점유율 1등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만들 때 위에 윙 하면서 소리 나는 거 있을 텐데 보시면 아마 하츠가 대부분일 겁니다.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1위를 과점하고 있는 종목들을 진입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유는 시장이 굉장히 무너져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무너져도 점유율 1등 회사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게 하츠고, 안전적인 실적 성장, 2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90%나 늘어났습니다. 3분기 그리고 내년의 실적 성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자리 또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때 7월 31일 날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 기록을 했는데 이때가 2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실적을 더해서 지금 구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데요.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추세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만 하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횡보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하락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다. 하락하는 부분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다면 반대로 말하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만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얘였죠.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을 때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지금 뭐 JVM 그리고 단기 종목으로는 오스테오닉, 하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를 좀 받아야 될지 그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라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들은 네. 내일 시초가에 충분히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는 하단에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 매물대에 걸려있는 부분 제가 제시를 좀 해드렸고 손절가 부분도 저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홀딩하셔도 됩니다. 단 JVM 같은 경우에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 네. 분할 매수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최초 진입가는 말씀드린 대로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선물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뭐 올림픽 종목 원래 딱 한 종목만 많은 분들이 들고 오시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들고 오셨는데 또 있을까요? 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네.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기술, 의료, 건강기능 식품들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임상 1상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차트가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지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단단하게 하방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8월 5일 날 저점 이탈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추세로만 보면 지금도 저점을 지지하고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60일선만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을 한 종목이 아니라 4종목이나 들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정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주신 JVM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매수가 17,130원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종목으로도 3종목이나 드렸습니다. 단기 종목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5,54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또 다음 하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매수가 5,20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6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680원, 목표가 3,250원, 그리고
손절가 2,25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또 자세한 거는 사실 워낙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 빠질 때 종목들도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응을 하는 그런 역량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올림픽 종목 저희가 중장기로도 드렸고 단기로도 세 종목 드렸잖아요. 이 종목들 내일부터 한번 추세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장중에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계속해서 장중에 같이 지켜보고 이 종목 타점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교육방 오셔서 꼭 한번 이런 종목에 대한 흐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입장할 수 있는 또 주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오셔서 내일장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일이 열리길 좀 무섭다 싶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든든한 또 같이 하는 동행자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과 내일장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이 첫 방송이시잖아요. 네. 또 무료 온라인 방송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온라인 방송 어떻게 진행이 되나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언제 하실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 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무료 방송 매주 금요일 그리고 오전 8시 반부터 9시 반, 1시간 정도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 무료 방송에서는 당연히 시장에 대한 이슈,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장중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또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법이 아니고 기법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하라 이게 아니고 왜 이러한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하는지도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은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을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중에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 그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투자에 대한 성과로 바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뷰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방송이 될 테니까요.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 성과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 방에 오시면 그 성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같이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종국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육방 오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오셔서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